화요일 저녁 10시 56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설 연휴 13번째 전체 영상이고 그 테마주 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엔터주를 받고 이번 영상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볼 텐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영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메인 영상은 교육 영상이에요. 네, 어제 올려드렸던 113번째부터 해서 117번째 교육 영상, 그 교육 영상이 메인 영상이고 이건 뭐 그냥 요청하신 종목들을 제가 테마별로 분류해서 보는 영상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기존의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달 또 한 2달 전부터 해서 2달도 아니지 뭐 거의 한 넉 달 전부터 해서 올렸던 내용이랑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스무드하게 그냥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어제 그저께 뭐 중국에서 AI 뭐 딥시크라고 만들었대요. 걔네 주장으로는 뭐 기존의 전력량의 뭐 10분의 1. 근데 그런 걸 믿으세요? 네? 중국에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물건은 폭탄 빼고는 다 터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걔네가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 뚜껑 따졌을 때부터 조정을 받아야지만 재차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도 조정 받아야지 20선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딥시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고, 야, 중국 애들은 인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AI를 만들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네, 거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면 차트로 매매하는 의미도 없고, 네, 차트를 보면서 뭐 단기간 혹은 중장기간 예측을 해가면서 계획성 있는 매매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일단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얘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꼭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연봉으로 보면 꼭지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같은 상태에서는 얘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가더라도 조정을 받았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못 가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는 하지 않는 종목이다. 월봉 보면은 뭐 그냥 빤한 거니까.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어요? 네, 인텔 연봉도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같은 각도로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못 가요. 이거 조정 다 받고 그 다음에 갈지 말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넘을 때 사야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본인들이 매수했으면 조금이라도 내려올 가망성이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2024년 4월 벌써 한 10개월이죠. 네, 이때 월봉으로 뚜껑을 땄고 주봉으로도 가장 고점에서 언제였나요? 여기 2024년 7월 작년 여름에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선 깨지면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얘가 뭐 7만원대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6만원대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절대 5만원을 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으셨지만 우리는 네, 뽕이라고 하고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월봉으로. 그치, 기본적으로 월봉으로 3번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월봉. 더블맨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그 달이 끝나야 돼. 월봉으로 볼 때는 일단 그 달 말이 끝나야 되는 거라서 일단 3번 같은 모양. 직전 월봉상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 상승 시그널 캔들이라고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 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를 하락한다고 사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63,000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어디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년 내내. 둘 중에 하나예요. 병신이거나 걔는 지 돈으로는 주식을 안 하는 애예요. 떨어졌을 때는 바닥에서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 올라가는 영상들을 순서대로 보라는 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차트 모양을 어제 그제 오늘까지 해서 올려드린 교육 영상 그리고 또 개별 종목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떨어진 아이는 월봉으로 월봉상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를 하던가. 그치? 안 올라가면 못 사는 거고. 넘게 되면. 이게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렇지. 3번 모양.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는 일단 양봉이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격대를 떨어지고 있는 종목, 이건 삼성전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대형주에 제가 이게 목감기가 낫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든 다른 대형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떨어지고 있을 때 어떤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뭐 매수를 해야 돼요. 줍줍 하세요. 이런 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하지 않는 애라고 봐요. 자기 돈으로는. 네. 한대요, 주식? 그럼 저한테 10이나 좀 붙여달라니까요. 다이다이 한 만나보게. 정말 그렇게 하는지 자기 돈으로 하면서. 그럼 말이 안 돼.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인텔처럼 되면 어떡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매수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달 삼성전자가 이번 달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더블맨 지난달 음봉을 다 잡아먹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삼성전자를 들어가 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이번 달이 끝나면 그때 보자. 왜냐면 이번 달 뭐 중간에는 얘가 지난달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이 끝나봐야지 월봉은. 일봉은 그날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주봉도 그 주가 끝나고 금요일 장이 끝나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월봉으로 그 차트를 보려면 그 달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이거 사신 분들 있죠? 네. 요렇게 떨어졌다가 아이고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어제 오늘 그제 살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어요?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다. 이거와 비슷한 모양 중에서는 최근에 우리 종목 중에서는 뭐가 있었다? 하이로코리아가 있었고 여기 넘을 때 또 산일전기도 있었고 여기 넘을 때 또 뭐 현대건설기계 하이브도 있었죠. 하이브도 있었고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넘을 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월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요렇게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을 때 매수 타점으로 잡아는 놨지만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월봉으로 이렇게 뚜껑을 따면 여기 뚜껑이 뭔지 모르세요?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뚜껑을 따면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데 뚜껑에 대한 교육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얘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을지 간에 미리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봉상 쌍바닥 언덕을 넘을 때 매수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5선이 완전히 깨지면 일단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치? 월봉으로 뚜껑 따진 종목 중에서
조정받는 그 중간에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와서 매수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으나 단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항상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올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쵸? 네, 뭐 샀으면 갖고 계세요. 아직 우선 깨지 않았으니까. 사기 쉽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는. 필옵틱스랑 SK 하이닉스가 주봉으로 보면은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도 일봉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 앞에 있는 언덕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다는 것은 조금 우당탕 매수를 한 거지. 그지? 네.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월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예쁜 차트라고는 볼 수 없다.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5일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물론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20선 터치해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자고 하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건 한 예전에 언제였죠? 작년 가을부터 여름부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반도체가 좋지 않겠다고 말을 한 거죠. 작년 가을에 사람들이 막 반도체 할 때 우린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의미가 없으니까. 왜? 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뭐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네, 2번 같은 모양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이 나오면 월봉으로 뚜껑을 땄다고 보고 일단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7월 달에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얘는 이 뚜껑 딴 이 자리를 넘지 않는 이상 그 밑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을지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월봉상 20선까지 내려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나스닥 차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으로 뚜껑을 땄을 때 12월 16일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주봉상 20선까지 내려오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이다. 12월 말 1월 초에 나스닥이 막 폭락한다고 사람들이 그랬을 때 아니 뭘 20선까지 떨어지는 거는 기본인데 20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20선이 깨진 다음에 폭락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네, 20선 깨지기 전에 폭락할 거라고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네, 지네 무당 아니잖아. 무당도 모를걸? 그렇죠?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이 작년도 7월에 뚜껑을 땄기 때문에 우리 채널은 최대한 반도체는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랑한 건 뭐? 조선주. 작년 가을부터는 비트코인. 그죠? 우리가 반도체를 선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각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얘는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월봉상 20선을 찍는 게 훨씬 더 속편해요.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면 오히려 더 찝찝한 거지. 그치? 네, 뭐 그런. 그 다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결국 카카오 같은 기업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제 그러시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엔비디아도 결국 얘잖아요. 젠슨 왕이 이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니 그래 앞에다가 하나 붙여줄게요. 아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사각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거죠. 엔비디아 월봉을 보면 월봉상으로는 엔비디아는 뚜껑을 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그치 그래 얘가 일봉상 아니 언제부터예요?
이거 엔비디아 이전 영상 보시면 계속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했어요. 엔비디아는 2023년 1월부터 지금 2년 동안 단 한 번도 월봉상 20선을 터치하지 않고 지금 상승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 오늘 내일 여기서 말하는 오늘 내일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안으로 월봉상 20선을 닿아야 돼요. 월봉상 20선 닿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중국의 딥시크 그것 때문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진짜. 네, 뭐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고 중국은 폭탄 안 말고는 다 터진다니까요. 근데 네. 걔네가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걔네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위조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정상적인 국가 자체가 아닌데 뭐 아무튼 그래서 엔비디아가 월봉상 20선까지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어떻게 믿어요? 네? 온 나라가 중국 방송인데 걔네 항공모함 만들었다 그랬는데 항공모함 만들었는데 전투기 이착륙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딥시크 이런 거랑 상관없이 2년 동안 월봉상 20선 터치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월봉상 20선 한번 닿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봤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월봉상 20선을 닿으면서 지가 돌파한 요 라인까지 뭐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우리가 그래서 반도체를 별로 최근 3, 4개월 동안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이전 영상에 다 있어요. 에이 이 새끼 이거 조금 떨어지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이전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브로드컴도 월봉상 20선을 안 닿고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종목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월봉상 20선 닿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또 간다고? 그건 무리예요. 네? 물론 엔비디아가 일봉으로 보면 지금 갭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고 브로드컴도 갭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라도 조정을 조금 받는 게 나쁜 모양이 아니다. 이 얘기는 10월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10월부터 10월부터죠. 여기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그 젠슨 왕이 이거니까요. 뭐 굳이 앞에 붙이자면 이거니까 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겠죠. 됐나요? 뭐 구체적인 질문이나 메커니즘적인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쓰시면 연휴 기간 동안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올릴 내용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조선주부터는 내일 보시죠. 네.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막 그거 아세요? 막 코로나 때 이렇게 목 찢어지듯이 아픈 할 일도 없는데 영상을 못 올리니까 내일 보자고요. 안녕.